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방산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슴 벅찬 실화입니다. 2026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DSA 2026 현장.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100년 넘게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절대 강자 미국의 명품 미사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의 펜끝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한국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였습니다. 무려 9,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해궁이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상대가 그냥 동네 미사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해군들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미국의 램 미사일과 프랑스의 명품 미카 미사일을 한국이 정면 승부에서 압도해버린 겁니다. 시계를 잠시만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76년의 대한민국. 그때 우리에겐 미사일은커녕 제대로 된 무기 공장 하나 없었습니다. 미국이 쓰다 남은 미사일을 겨우 얻어쓰고 프랑스가 부르는 게 값진 무기를 사와야만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처절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5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이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줄을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 미사일을 제발 우리에게도 팔아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램 미사일이 사거리 10km를 간신히 넘길 때 우리 해군은 20km밖에 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거리가 2배입니다. 게다가 발사 직후 90도로 꺾여 날아가는 마법 같은 묘기까지 부립니다. 도대체 50년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짜릿한 역전극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해궁의 정식 명칭은 K3, 영어로는 해궁의 뜻을 풀이해 시보우라고도 불립니다. 바다의 활이라는 뜻이죠. 왜 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화살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꺾으며 적을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단순한 가격 비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처음부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프랑스의 VL 미카보다 정밀해야 하고 미국의 램보다 더 넓은 전방위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두 명품의 장점만 쏙쏙 골라 합친 괴물 미사일을 원한 셈인데 그 조건을 만족시킨 세계 유일의 정답지가 바로 한국의 해군기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해궁이 탑재될 배에는 한국 조선소가 만든 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조선소에서 만든 군함이죠. 즉, 함정의 몸체는 튀르키예에서 만들고 그 심장인 무기체계는 한국산 해궁을 가져다 쓰는 조립식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2026년 4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 군함의 진수식이 열렸는데 그 배 위에 한국산 미사일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 기술이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배를 사면 미국 무기를 써야 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군함 제작자들이 성능 좋고 납기 빠른 한국산 부품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이번에 딱 3척의 연안 초계함에 해궁을 탑재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은 2019년부터 무려 7년에 걸쳐 해궁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7년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당 담당자들은 도입 이후에도 신규 함정 건조와 기존 함정의 성능 개량 사업에서 해궁의 추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00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약 하나가 말레이시아 전체 해군의 방공 체계를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해궁이라는 미사일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궁은 길이 3m 남짓한 작은 체구지만 음속의 2배로 날아가 2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괴멸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직 발사 방식입니다. 기존의 미사일들은 발사대를 적이 나타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야 했습니다. 적이 동쪽에 나타나면 동쪽으로, 서쪽에 나타나면 서쪽으로 발사대를 돌리는 그 몇 초, 그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하지만 해궁은 군함 갑판 아래 수직으로 꽂혀 있다가 위로 솟구친 다음 공중에서 즉시 적을 향해 90도로 꺾여 날아가는 마법 같은 묘기까지 부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미사일 앞부분에 측추력기라는 작은 노즐들이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스를 옆으로 뿜어내어 공중에서 미사일의 자세를 순식간에 바꾸는 겁니다. 이 기술, 말은 쉽지만 엄청난 정밀 제어 능력이 필요해서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해궁은 눈이 2개입니다. 레이더로 적을 쫓다가 가까워지면 열감지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해 가짜 신호를 뿌려도 해궁의 2번째 눈인 열감지 카메라는 속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적이 연막탄을 터뜨려도 해궁의 시야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할 압도적인 장점은 쿼드팩 기술입니다. 보통 미사일 발사관 한 칸에는 미사일 한 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궁은 그 좁은 칸에 4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간 효율이 4배라는 소리죠. 만약 우리 군함에 발사관 16개가 있다면 순식간에 64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론대나 미사일 수십 발을 한꺼번에 쏘는 포화 공격도 해궁 앞에서는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해궁 한 발당 가격은 약 10억 원입니다. 해외 명품 무기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성비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미사일 부품의 80% 이상을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는 사오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외국 무기를 샀는데 그 나라랑 사이가 틀어지거나 부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비싼 무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통제당하며 소가리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면 한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부품을 대주고 정비해 줄 거라는 신뢰, 즉 방산 주권을 함께 산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성공의 뿌리는 50년 전인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금성정밀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방산기업, 그때는 미사일 설계도 한 장이 없어서 해외 군사 잡지를 밤새 뒤져가며 부품 모양을 베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미사일 한 부품을 만들려고 몇 년을 매달리고 그렇게 만든 시제품이 시험장에서 공중분해되는 걸 보며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끈질긴 집념이 오늘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거듭났습니다. 해궁은 2011년부터 7년간 1,600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건 2018년,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된 건 202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딱 5년 만에 세계 시장에서 명품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반전이 2026년 3월에 먼저 있었습니다. 해궁의 말레이시아 수출 성공이 단순히 홍보와 전시회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형인 천궁2가 먼저 실전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2026년 3월 중동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동원한 방공망에는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궁2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천궁2는 약 6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가 필요하신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무기로 꼽히는 미국 패트리엇 PAC-3조차도 이런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요격률 9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교전에서는 드론과 순항미사일까지 혼합된 복합 포화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발의 위협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현대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 극한의 조건에서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표적들을 동시에 분류하고 교전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배분하며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순항미사일만 따로 보면 천궁2가 날린 8발 전부 명중 요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랍에미리트는 계약된 납기보다 훨씬 빨리 나머지 포대를 공급해달라고 한국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미 소진된 요격 미사일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죠. 한국산 무기의 실전 가치를 그 누구보다 몸으로 체감한 아랍에미리트의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96%라는 숫자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의 까다로운 수출 조건과 이런저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가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한국 방산의 유럽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궁2가 중동 하늘에서 올린 96% 성적표가 해군이 동남아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 가장 강력한 영업 자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해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주, 대서양 건너편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또 다른 태극기가 날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최대 해양 방산 전시회인 시에어스페이스 전시회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HD 현대중공업과 손을 잡고 공동 부스를 차린 겁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무기는 비궁, 즉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이 비궁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이냐면 2019년부터 5년간 미국이 직접 진행한 해외 비교 시험, 즉 FCT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하와이근해 최종 시험에서도 6발을 발사해 6발 모두 표적을 정확히 격파했죠. 이미 미국 해군이 직접 시험해서 성능을 검증한 한국산 미사일이 이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초 미국에 현지 법인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냥 한번 전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생산까지 노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무기를 팔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팔러 들어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역전극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습니다. 해군 한 발이 수출될 때마다 국내 1,100여 개 중소협력업체들의 공장불이 밝혀집니다. 미사일 하나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 모든 게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이자 우리 아이들의 학비가 됩니다. 1,400억 원의 계약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방산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인 셈입니다. 실제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26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약 20%가 2028년에는 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방산이 내수에서 수출 주도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기를 구걸하며 받아쓰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96%를 쏘아올린 천궁2 동남아 바다에서 첫 수출 신화를 쓴 해궁,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서 100% 명중을 자랑하는 비궁까지 지상과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K방공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0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중 어느 쪽이 더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50년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대한민국 방산의 짜릿한 역전극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